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소아를 보기 싫어하는 풍토 굉장히 불안하죠.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최소한 망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진료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소아를 보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소아를 보기 싫어하는 풍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 소송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대 목동의 신생아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그런 법률 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일들이 많고 보호자들의 그런 이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또 습관은 또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그 약을 탈 때에도 많이 걸렸고 그랬어요.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소아과 숫자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 환절기 되고 그러면 그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려고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거리를 엄마 아빠들이 차를 몰고 와서 또 대기하는 게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도 이제 견디시다 못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시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19 대원들의 그런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은 서울의 서쪽에 있는 병원인데 서울 동쪽 끝에 있는 119 대원님이 제발 좀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아과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응급실로 몰려드는 환자 수를 볼 때 좀 체감하기도 하고 입원도 옛날 같았으면은 1, 2개월 안에 입원했었을 아이들도 지금은 대기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씩은 느끼곤 있죠. 서울에도 응급실 연대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소아 응급실 같은 경우가 대기가 길다는 거 보면서 알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소아과도 이전에 비해서 아기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제 주위에서 검색을 해봐도 소아과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저녁에 아플 땐 우리가 보통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는 애기들이 그거 할 때는 진료가 쉽지 않거든요. 밤에도 좀 늦게까지 주시오면 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또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사실 좀 속상한 생각이 들죠. 저도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나면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일해야 할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뜻을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지이다 보니까요. 다른 방향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소아과가 필수 의료 중 하나잖아요. 소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꼭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의료계랑 이제 정부랑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소아 보는 게 좋아서 시작한 과라서 이거를 선택한 게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잘못 왔나?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든 건 아니고요. 속된 말로 똥 밟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저희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놓치면 아이들을 놓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아이는 특히 이제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빨리 어떻게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전문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애들은 열 나는 게 제일 무서운데 얼마 전에도 아기가 서울인데도 응급실에서 치료 잘 못 받았다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기사를 보면 되게 좀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애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걱정이죠. 아기가 있으면 소아과가 근처에 자주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매스컴을 보면 이게 소아과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까 엄청 걱정이죠.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해결을 해줄 거라고는 기대를 하거든요. 아이 한 명을 진료를 하더라도 옆에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력들을 사실 구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많으세요. 3분 진료, 4분 진료로는 해결하지 못할 더 많은 것들을 사실 기대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많은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아를 보는 게 이제 일반 성인을 보는 거랑 되게 특성이 달라가지고 그동안은 이런 거에 대한 소아과 의사들의 노력 같은 거를 덜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그래도 조금 더 주어지면 소아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진료비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진료비 얘기를 꺼낼 만큼 현재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돈을 벌기보다는 최소한 망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진료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감내할 부모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서야말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담해서 다른 애들도 다 같이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긴 한데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 같은 걸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아기 키우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병원도 가고 또 아기를 또 더 낳을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애들이 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한 명을 케어하는데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소아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10년 뒤에 미래가 있게끔 지금부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보면 사실 많이 부정적인 게 있긴 한데요. 이 사회 자체가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속에서 또 이런 제도들의 변화라든지 어머님들이나 어떤 의료진들의 인식의 변화들이 생겨서 나중에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